덕분일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이런 거 하라면서요. 네, 그런 거 좋습니다. これはどこですか? 아래 아래. 도코가 뭐예요? 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도쿄입니다. 도쿄ですか? 도쿄 데스. 재미없어. 왜 한 거죠 이거? 왜 했어요? 저희 잘했어요. 요즘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 도청을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외적인 혹은 뭐 대북용 임무들을 수행하다가 이런 좀 사달이 난 것인지 아직은 뭐 확실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 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허가받은 스파이들 아닙니까? 사실 스파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죠. 뭐 대부분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 스파이. 개인 스파이. 산업 스파이. 그 흥신소. 스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가요? 우리는 심부름 업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부름 센터. 스파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뭔가 운영하고 예. 무기까지도 다룰 줄 아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007 뭐 이런 느낌? 007이 뭐예요? 007. 요즘은 킹스맨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 그 스파이들. 근데 이런 스파이가 과연 지금만 있었겠느냐?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 우리 인류가 인류상 가장 먼저 생겨난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요? 매춘? 매춘입니다. 진짜 오늘 대단하시다. 장난이네. 역시 퀴즈왕다운 면모를 오늘 10분 그러네. 발휘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 생겨난 직업은요? 스파이. 스파이, 간첩. 매춘 하시는 분이 스파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미인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죠? 마타하리 있잖아, 미인계. 마타하리. 마타리? 마타하리. 마타하리? 내가 마타하리. 난 또 모르는 애. 에이, 그 정말. 1차 세계대전 때 마타리. 여 간첩이었는데 그 이제 유명했어요? 아주 그렇죠. 이제 우리 여간첩하면 최고의 대명사가 마타리였죠. 예뻐서. 그렇죠. 결국 그 예쁘기도 하고 미인계를. 원래는 일도 잘하고. 왜 옷을 벗는 그걸로 무희였는데 그 옷을 벗는 그걸로? 그러니까 왜 이 옛날에 나체를 보여주는 그게 서양도 그렇게 스트립걸? 그렇죠. 스트릿걸. 그 마타리가 인도네시아 말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 그 여명의 눈동자라고. 맞습니다. 여명의 들었는데. 눈동자. 예. 근데 네. 제가 아까 왜 마타하리 할 때 내가 마타하리 했잖아요. 네. 왜 아무도 웃지도 않고 정말 되게 회심의 카드였죠? 소심한 느낌인데 난 굉장히 타이밍. 아니 타이밍도 좋았잖아요. 왜 마타하리 이럴 때 내가 마타하리. 좀 극적으로 했어야죠. 연극적인 이런 요소를 가미해서 알았어. 내가 마타하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보여드려야 돼요 또. 죄송해요. 정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유명한 간첩들이 네덜란드 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네, 네덜란드 사람이래요. 마타하리는. 그러니까 이게 섞였죠. 원래 부모가 혼혈한지는 아닌지 몰라. 어쨌든 네덜란드 국적입니다. 국적 자체는. 혼혈인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네. 혼혈은 뭐 유럽 사람들 근데 어차피 다 무슨 거의 다 게 무슨 혼혈이라고 게 봐야죠. 유럽 그리고 사람들. 저는 다 혼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피가 섞였어요. 우리 모두는. 아니 본래 우리 에이.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이브에 에서 다 나왔다고 하니까. 안 받아줘. 아무도 뭐라고 하신대? 듣지도 않아.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요.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 느낌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오랜만에 만나. 내 얘기하기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자, 한자로 간첩을 우리가 왜 간자 이러잖아요. 네. 간자였죠. 그리고 세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작. 세작이라고 네. 하죠. 네네. 최적. 차 이름 말고요. 녹차 이름 말고요. 네. 세작. 그 세세하기 세세할 세자에다가 지을 작자거든요. 그 이때 작은 짓다가 아니고 만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일까지 안다. 딴 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세세한 일까지 안다. 이래서 세작이라고 불렀다는 거로. 간첩 혹은 세작. 처음부터 이렇게 스파이. 한번 치고 갔는데 오늘 안 되네. 뭐 간첩 뭘 또 해드려야 돼 저희가 이거 놀라지도 해서. 않고.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일까지 했다. 네. 세작. 자, 그러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간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퀴즈인가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간첩의 종류는 12가지가 있죠. 좀 적게 쓰세요. 근데 7가지. 아니에요. 12가지는 이제 되게 세분하게 나눴을 때 12가지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네.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합칠 겁니다. 네. 5개 중에. 그럼요. 누군가 하나를 합칠 수 있을 거예요. 향간. 향간. 현지 사람 이제 그쵸, 고용해서 쓰는 거. 향간. 적국의 관리를 쓰는 거. 내간. 내간. 이거 합칠 수 있죠, 그죠? 그 향간 어차피 향간이에요. 현지 사람 뭐 네, 적고 현지. 하니까. 반간. 반간. 이중간- 간첩을 역이용하는 거. 이중 간첩 되겠죠. 이중간첩이 될 이중간첩. 수 있겠죠. 아, 너무 힘들어 이 그러니까 죽을 사자 써서 사간. 음. 왜 허위 정보 만들어 가지고 네. 죽음을 각오하고 왜 이걸 퍼뜨리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생간 살아 돌아와서 생간. 보고하는 거. 토끼다 그죠? 영웅에 아, 나로 돌아왔으니까. 들어와서.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별주부전, 뭐 자라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토끼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름도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이본이 있거든요. 네. 그 이본 중에 하나가 네. 토끼가 이제 간 거예요. 용궁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러면 내 간을 줄 테니 내 죽기 전에 네. 거북이 탕을 좀 한번 먹게 해달라. 어. 세게 던졌네. 네, 세게 던졌는데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왕이 이제 그러면 받아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용왕이 안 그러면 죽게 되는 거니까 네. 원래. 그래서 이제 그걸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북이가 이제 딜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내 너한테 안 죽겠니? 그래서?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난 잠깐 위에 갔다 오겠다 이런 거. 아니요, 네 아내를 줘. 안 해? 예. 그러니까 거북이 아내를 달라고. 아니 토끼랑 거북이랑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죠 뭐. 타고 다니려고. 아니 설화잖아요. 설화에서 뭐 안 되는 신화에서 안 등 되는. 위에 타고 다니려고. 아니지. 그러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왜 소하고 사람하고도 하고 뭐 하잖아요. 왜 이상한 수단. 거 많이 접하셨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독이 원래 말하고 인간하고 해서 거기서 퍼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말이요? 네, 기마병들이 네. 전투에 나갔는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말하고 해가지고 왜 거기서 균이 옮아서 매독이 퍼졌다는 얘기 아니 있어요. 다리 길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너무 그거-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어. 거북이 아내하고 토끼하고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니 안 태어나죠. 아, 이거는 그래요? 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토끼 아내가 거북이 아내가 되게 실망했죠. 아니 그러니까 거북이 아내가 이제 아니요 완전히 반한 거예요. 실망했을 것 같은데? 반해가지고 토끼 남편? 토끼가 이제 네 그러면 일단 밖에 나가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가- 아내가 이제 안 돌아오니까 네. 상사병에 걸려서 토끼 아내가 죽어버린 거지. 토끼 아내가 그러니까 아니 거북이 아내가 네, 거북이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대요? 네. 토끼한테? 밤일을 잘했나 보죠.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네. 거북이 남편이 네. 이제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그 무슨 잔혹동안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 이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네, 하나가. 제가 그래서 얘기가 나왔길래 한 거예요. 야,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세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간첩을 찾다 보니까 이게 토끼 거북이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본래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왔죠. 토끼 거북이는. 네. 인도에서 인도에서 악어와 원숭이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생간이 나와서 나온 거죠. 돌고 돌고. 악어와 원숭이. 원숭이. 예. 고사라에서. 왜 간첩과 또 관련이 돼 있냐면 네. 이 이야기가 그 김춘추가 네. 고구려에 가서 이제 원군을 청합니다. 네네네. 도와달라. 네. 언제 백제를 치고 싶으니 네네네네. 도와달라. 이제 군사 백제가 도와달라. 압박을 계속 가해오니까. 네. 예. 했는데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네. 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옥에 갇혔을 때 선도해라는 관리가 고구려 관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라의 포섭된 간첩으로 보는 거죠. 이 선도해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그걸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쨌든 와서 넌지시 이렇게 얘기 별주부전 이야기를 해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김춘추한테. 감옥에 갇혀 있는 김춘추한테.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는 해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를 풀어줘서 신라로 보내주면 우리가 뺏은 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풀려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힌트를 준 거죠. 네. 김춘추가 또 알아들었네요. 그럼. 그렇죠. 예. 김춘추가 네가 바로 토끼다 지금 영궁에 끌려온 토끼니까 너 살아나려면 간 지금 저 육지에 있으니까 준다 하고 갔다 오겠다 뭐 이런 거죠. 간첩 정도 하려면 똑똑해야 되거든요. 머리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간첩. 뭐라고 얘기하는데 뭘 알아? 토끼는 왜 나오노? 뭐라고 가지고.
김춘추도 어쩌면 아주 오래된 간첩. 뭐 외교관이 외교관 간첩이죠 자체가 사실. 간첩인 그러니까 외교관 할 때 무관으로 보낸 애들 간첩질 하는 애들 그러니까 많아요. 저희 이제 예전에 동창 중에 네. 이제 어디 대사관에 무관으로 갔거든요. 네. 그걸 이제 블루라고 불러요. 이제 요원 중에 화이트, 블루, 블랙이라고 하는데 화이트는 아예 이제 외국에 신분이 노출된 이제 저렇게 이쪽에서 하면 있어 보이죠. 화이트 블루. 신분이 노출된 간첩, 아예 공식적 간첩이에요. 그냥 그 화이트가요? 예, 화이트는. 그러니까 아예 그 대사관 나라에서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얘가 대사관에 간첩인 가는 거예요. 거. 대사관에 뭐 이제 영사나 이런 공사 자기를 받아가는데 아예 그냥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은 비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분을 속이는 거죠. 섀도우구나. 예, 섀도우. 우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 모 항공사 지점장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추방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블랙. 신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근데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블루라고 하거든요. 그레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멍들면 블루하잖아. 그레이 아니,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 예.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이트다 화이트 요원으로 아예 딱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 간첩의 분류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레이 계급을 하나 만들어서 네. 좀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레이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그래. 때는. 근데 네. 간첩은요 좋은 거예요? 근데 간첩은 결론적으로 네. 말하면 국정원 거기에서 나오지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잖아요. 네. 음지에서 네. 일하고 양지를 음. 지향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네.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기 때문에 많이 돈 같은 거 많이 주겠죠. 아니, 뭐 어디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좋냐 나쁘냐 네. 누구한테 좋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한국에서 당연하죠. 파견한 간첩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게 설마 과연 좋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나쁜 그렇죠. 일을 그러니까 바로 하더라도 맞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가치를 좀 높여야 돼요. 괜찮지. 자, 그러니까. 봐봐, 나 이거 좀 길게 해요, 빨리. 네. 당신은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 거예요, 말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죠.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래요, 안 되기를 바래요. 여기서 왜 대답 못하지? 절대로 바라지 뭐. 잘 안 되길 바라나? 한국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만이란 얘기는 뺍시다. 박지만이는 생각나니까. 그렇지만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이지회장. 다른 나라를 짓밟는다. 중국이나 미국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미국이나 실직 면접 들어간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막 간첩 파견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은 취하는데 가만히 당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끝났다 이거는. 이거 끝났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면접 그러니까 압박 국정원 면접이잖아요, 국정원 그쵸? 압박 면접한네 지금. 남들이 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저까지 안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자,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전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항상 자기 양심이란 게 있고 이런데 아무리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뭔가 나 양심에 그러니까. 꺼리낌이 생기거나 이러면 간첩으로서는 아우. 불합격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간첩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사상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아, 그럼요. 않습니까? 그죠? 예. 옛날부터 이거는 그 간첩만 따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데요. 그럼 간첩을 그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만약에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가 법인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과는 다른 사상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끔씩 왜 네. 그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네. 누구 한 저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건 나쁜 거죠, 그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자꾸 말하니까 죄송한데요. 인기 발언 많이 하신다 오늘. 스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절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내도 안 되고 역사의 어떤 정말 물줄기를 바꾼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 어둠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도 그걸 충분히 나는 진짜 간직하고 대단하다. 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쵸? 결국 그러니까 일종의 파괴나 해체, 소멸 이런 걸 받아들인다 이거죠. 자기는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어렵게 얘기했지. 꼭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꼭 드러나더라? 맞죠? 아니 근데 그 제일 사랑의 감정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 여자한테 꼭 들켜. 그치? 영화를 많이 봤어. 그건 영화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네. 보면 이 간첩은 음흠. 정말
드러나면 안 되는데 김만복이라는 국정원장이 한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때 예전에 엄청나게 욕 먹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진짜. 샘물교회 때 그 당시 국정원 중동파원 요원이 선글라스 맨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선글라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드러나면 절대 이거는 완전 끝에 끝. 아니 블랙인데 드러난 거야? 그렇죠. 그렇지. 화이트가 됐네. 네. 아니 화이트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 그 사건도 있었죠. 롯데 그치, 호텔. 인도네시아 네. 예. 아주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그거?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T-50인가요? 그 전투기 네. 연습기 겸 연- 전투기를 팔려고 고동훈련기, 예. 고동훈련기라고 합니다. 그 연습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여기 롯데 호텔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네. 가서 이제 그걸 비밀을 이제 알아야 협상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내려고. 켜내려고 컴퓨터 뭘 하려다가 뭐 들켜가지고 걸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초보 중에 초보하는 짓들을 걔들이 한 거예요. 아 들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 들켰대? CCTV 찍혔나? 아니 그게 그냥 들어오다가 사람 잡힌 거죠. 인도네시아 대사관 당신 누구요? 당신 그렇게 하다 누구 걸린 된 거죠. 거죠. 그래서 협상이 안 됐어요? 아니 안 된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비싼 값을 부끄럽죠. 샀구나. 네, 네. 아니 우리가 파는 입장이라니까. 아, 우리가 팔았다고. 파는데 싼 아무래도 값을 그러면 샀구나. 이게 좀 협상력이 떨어지겠죠. 자, 약점이 그래서 이제, 잡혔으니. 이런 현대까지는 이제 끝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간첩단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 간첩이요? 네. 힌트 부부 좀만 간첩? 알 것 같아요. 네. 힌트? 힌트 좀만 더 주세요. 언제 고구려 시대 때 사람. 고구려 시대라. 고구려면 장수한 커플인데 장수왕? 고구려? 대무신왕 때 일이.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무신왕. 호동왕자 낭랑공주. 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부부 간첩 왜? 아니, 왜요? 결혼 안 이거는- 했잖아요. 아니 결혼했죠. 결혼 안 했잖아요. 혼인신고 안 한 거 혼인신고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연인 간첩단 사실혼관계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애인 간첩단. 아니 이게 문제 똑바로 내주세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일단 결혼 시키자고 서로 합의만 하고 그 동거인가요, 낙랑국의 그 왕하고 그 대문신왕하고 합의만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파견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낭랑 안 죽었어요? 낙랑 죽죠. 좋죠. 그러니까 자명고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화가 네.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이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제1회 했다 그죠? 자명고. 그때가 이미 그러면 저 간첩이 이미 된 상황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먼 간첩이죠. 음. 이런 간첩을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미남계에 넘어갔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봐야죠. 돼요. 호동왕자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제 간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버지를 배신할 것 같은데. 사랑을 위해서? 그럼요. 역시 사랑아리 알짱 부리님 그렇게 사랑을 알아요 또 저렇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최초의 부부 간첩단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호동왕자도 끝내는 죽잖아요. 호동도 죽던가요? 그럼 아니 그때 죽는 건 아닌데 이제 왕비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간첩이 이제 양지로 드러나 버리면 결국 결말이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 음지에도 항상 있어야 돼요. 그 호동왕자가 네. 자결을 하는 셈인데 낭랑공주를 죽음에 빠뜨린 그 죄책감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설에는. 그럼 결혼 안 한 게 확실하네요. 뭐야? 아 진짜. 결혼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요? 결혼했었어도 과연 며칠 안 지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원래 왜 간첩단이 되면 이제 왜 부부인데도 부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뒤져요 왕하나는. 먹을 거 찾아요?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요. 고구려에 부부 간첩단이 있었다.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레알 상황인 이게 약간 레알 좀 상황. 이게 호동왕자 낭랑공주는 조금 자, 뭐 그래도 뭐 삼국 나오니까. 중에서 이제 삼국 시대 삼국 중에서 네. 간첩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신라. 아니요. 개인의 인물로 보면 김유신이 제일 많이 활용했는데 네. 실제 신라잖아요. 나라로 봤을 때는 뭐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죠. 아무래도 전쟁을 주로 이제 하는 나라가 정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그 수나라하고 양나라가 네. 고구려를 침공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걸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간첩을 보내가지고 니네 내가 때못 짜증이 나서 너네들 이제 쳐버리겠다. 쳐야겠다. 그렇게 간첩 하는 더 거예요. 이상 못 보내게. 고구려. 그 얘도 많아요. 그러니까 김영수라는 분이 김영수요? 예. 네. 영우하고 친척은 아닌데요.
역사를 훔친 첩자라는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유리왕 이대왕이 고구려 이대왕이 유리왕이잖아요. 부분노라는 이제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부분노. 예, 부분노. 네. 그 사람이 이제 선비족이 침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때는 아직까지 힘이 없을 때라서 그러니까 이대왕 유리왕은 왜 주몽이 아들을 좀 부여해서 낳아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깨진 맞아요. 칼조각 네. 찾아오잖아요. 네. 찾아오는데 이제 그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네. 소선호라는 왜 아, 그 부인하고 이렇게 큰 누나. 해가지고 그 부여족들하고 왜 이렇게 연합했던 나라 예,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진짜 아들이 큰 아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찬밥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나가잖아요. 힘이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그 아. 상황에서 이제 선비족이 침입하려고 하니까 아, 위험하네. 유리왕이 이제 두려움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분노가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반관계를 씁시다. 반관계. 네. 그쪽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선비족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란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대요. 그래서 선비족들은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다가 방심을 했구나. 방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선비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비랑 한자가 똑같은 선비족인가요? 그 아니죠. 아닌데. 아, 다른 선비족이죠. 네. 그 사람들 선비는 아닌 거죠? 가 쓰고 다니고 이렇죠. 가쓰고만. 전쟁하러 나오는데도 이렇게 덮어 있고 막 뒤짐지고. 뭐 선이 네. 주로 중국에서 이제 자기들 중화 문명에서 야만인들한테 많이 붙이는 용어죠. 선자가요? 선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예. 조선의 선자도 혹시 그겁니까? 예.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네 또 갑자기. 중국 아니, 뭐야? 왜요? 왜 우리한테 그런 선자를 붙여? 저 왜 중국 얘기만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지? 내 중에 그래 나는 제일, 한국 사람인데. 제일 가깝잖아요, 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했지만 대무신왕 얘기, 왕자 호동 얘기 있고요. 동천왕 때 대무신왕. 위나라 관구검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위나라에 위나라 관구검 침입하는 관구검. 예, 예. 네. 그러니까 동천왕이 막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와가지고 관구검. 유유와 미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유와 미루. 미루. 네. 아유 아는 척하느라 애쓴다. 그냥 모른다 인정해요 그냥. 관구검 그 장어집 유명하잖아요. 반구정. 그 반구정이에요. 네. 유유와 미루. 미루. 그리고 뭐 유유. 미루.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쳤어. 광국님이 너무 가까이 침해해 오니까 미루가 먼저 음.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오. 그래서 미루가. 이제 일단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좀 도망가고 나서 그 동춘왕이 생각하니까 미루가 너무 고맙고 안타깝잖아요. 이거 시체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누가 갈 사람이 없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유유. 무섭잖아요. 그때 유옥구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옥구. 예. 어. 근데 참 이상하죠. 보통 그러면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 그냥 엎드려 있더래. 살아 있어요. 미루가 그냥 미루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래도 저 광구금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럴 때 유유가 나서는 거죠. 뭐라고요? 제가 처단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눈물 작전을. 광구검한테 막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기 눈물 자. 지금 유유 나 뭔가 했네. 눈물 이렇게 잘 늦어서야. 그 탄식 때문에 제가 알아챘습니다. 제가 못 알아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가시죠. 강국 막사에 가서요. 네. 이제 항복할 때인데 네. 하러 오기 전에 이제 일단 이 음식 드시면서 좀 회포를 푸시라고 그 음식을 앞으로 갖다 놓는 척하면서 칼을 꺼내 이제 적정을 찔렀어요? 광구금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질이 멸렬. 그러니까 원래 옛날 싸움은요. 장수 하나 아시죠? 죽으면. 장수 하나 죽으면 질이 멸렬이거든요. 오합지졸 아닙니까? 오합지졸이 질이 멸렬하는 거죠. 오합지졸이 되어서 질이 멸렬하게 됐다. 아니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유유도 죽는 거죠. 왜요? 유유. 아유 뭐 그 많은 적 있지만 그래도 적장을 죽였는데 자기는 살 실이 수가 없죠. 멸렬했다면서요. 아이, 그래도 아이, 그 근처에 있는 근위병들이 있는데 유유. 그러니까 유유. 전쟁의 전의를 잃어버리는 거지 걔는 죽이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아까 말한 일종의 사관이다 그죠? 그렇죠 이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예. 사지로 뛰어드는. 네. 근데 사과는 아니잖아요. 간첩이 아니었잖아요. 속인다는 일단 의미에서는 속였다는 뭐 의미에서 간첩으로 봐야죠. 내가 이제 하겠다 하고 갔다 이거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미루나무 한 마리가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죠. 한 마리는 꼭대기에는 뭡니까? 현대로 오면서 조각 팬티가 걸려 있고요.
예전에는 예전에 조각구름이 걸린 조각구름이구나. 아이고. 뭘 생각하고 아유 참.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스파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드는 사람이 왜 장수왕 때 그 백제 계로왕에게 파견됐던 왜 도림이라는 스님 아시죠? 도침이라고 하는 도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도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왜 그래가지고 계로왕이 완전히 방탕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토목공사 동원하고 토목공사요? 토목공사 조심해 주세요 발언. 어디가 문제? 토목공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가나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면 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라떼를 잘못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가신다. 왜 토목공사 왜? 녹조 라떼. 그린티 그린티 라떼.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도 스스로가 간첩이 됐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요? 네, 고구려에서 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장군. 누굴까요? 유명한 장군. 을지문덕. 네, 을지문덕. 오. 진짜 오늘 완전. 오늘 을지문덕은 변장까지 해가지고요. 변장 많이 했어요. 적진에 침입을 합니다. 수나라 때. 수염 붙이고. 어떻게? 여자로. 저 상황을 살피러 장군이 아닌 복장 있잖아요. 왜 일반인 평민 복장으로 해가지고 침입을 하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의 노예가 됩니다. 왜요? 수나라 장군의 놀이개가. 뭐야? 유유. 여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그 백만대군 내보내잖아요. 네. 그때 우중문이가 이제 대장이지 않습니까?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우중문이 보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사룡이라는 사람이 을지문덕 죽이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을 죽이면 지금 관계가 악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룡도 이제 간첩으로 보는 거죠. 고구려에서 보고. 고구려에 의해서 을지문덕이 설득된. 고용한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무슨 솔트라든지 그런 그 스파이 영화들 보면 항상 적의 가장 최수뇌부에 네. 또 그 한두 명 있잖아요. 예를 들면 CIA에 혹은 뭐 어디 백악관에 보면 항상 최고위층 중에 한 명이 간첩이야. 그래도 정말 그거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간첩.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기록은 안 남아 있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황상. 볼 때 선도회라는 고구려 벼슬 아치 있잖아요. 그 사람도 김춘추를 풀어주는데 일조를 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삼국은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는 다들 이제 간첩들 활용한 이걸 첫 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간첩이 등장하는 데가 중국은 2000년이 넘는답니다. 아주 옛날부터 간첩을 활용한 그런 전술이 기록에 나타나 있고요. 제대로 된 간첩이. 예, 우리나라도 이 삼국 시대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된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중국에서도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네. 저게 정보라든지 동향을 파악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남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간첩 활동에 나도 제가 알고 진정 처음 한국 사람 시작이거든요. 같아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아닙니까? 그렇죠. 백전불태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백전백승인데. 네. 그러니까 자, 그 말이 그 지적했잖아요, 말이죠. 지금. 맞습니다. 백전 불태. 맞아요.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은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들리지 바로 않아? 그게 간첩 활동이죠. 방첩 활동이고. 네. 제가 투명 진정 인간을- 한국 사람처럼 보이냐고요. 누구요? 왕하나요? 네. 네. 누구 한국 사람이래? 에이. 왕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이씨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왕씨고 장씨가 네. 그다음에 근데 왜 장삼 이사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왕삼 이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대 그때 일성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안 했어 그거는. 왕호 23. 아니 제가 이젠 음. 이 씨가 많다. 왕 씨는 두 번째 성이다까지만 얘기했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왕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아, 뭐. 아니 왕이니까 예. 왕삼 이러면 이상해서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알짱 PD님 설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끝냈나? 백점 뭘 불패. 어떤 거? 아, 백전불패.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 그런 전국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첩보의 중요성이 생겼고 그게 이제 그 우리도 마찬가지 삼국 시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어떤 패권을 둘러싸고 그게 당연히 이제 동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되는 거죠.
적의 실력과 나의 실력을 알아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전쟁을 지금 피해야 되는지 아는 게 전번 조건인 거죠. 적의 힘을 모르고 이렇게 싸우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는 없어요? 당랑거철. 그러니까 이 사마귀가 그거 하는 수레를 거죠. 막는 거요. 무모한 짓이다 이거죠. 한 명의 뛰어난 간첩이 만 명의 장수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뭐예요? 일간만장. 간장 이런 것 같은데. 뛰어난 스파이 한 사람은 몇 개 사단 병력과 맞먹는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람이죠. 반기문.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랑 걔. 난 나폴레옹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그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그럼 인용했나? 그럴 수도 있고. 메가더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한번 누가 하면 잔다르크 아니에요? 잔다르크? 잔다르크도 잔다르크면 걔가 제일 원조인데. 뭐요? 나폴레옹이 그 뒤잖아요. 얘가 잔다르크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스파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건 스파이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공작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스파이의 왕이 누구냐면 동독이에요. 사실은. 동독의 거기가 최고의 스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얼굴 없는 사나이로 불렀던 스파이의 제왕이 있어요. 마르쿠스 볼프라고. 이 사람은 서독에 4,000명의 간첩을 플랜트했어요. 전문용어로 심었다고 하거든요. 플랜트를 했는데 그 대통령 그 수상 임플란트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플랜트. 맞아요. 진짜. 그런데 당시 브렌트 수상에 여비서까지 다 심었거든요. 최고급까지. 그런데도 스파이로서는 여기가 동독이 백전백승에 완전히 서독을. 그렇지만 결국 동독은 서독한테 몰락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체지 지역적인 스파이 활동은 사실 나라와 나라의 어떤 명운을 걸 때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중요하긴 한데. 거슬 수는 없어요.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전투. 그렇죠. 효율적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을 좀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은 가능하나 대세는 걸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도 적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을 하면서 왜 하루에 7번 싸우고 7번 다 져주거든요. 일부러. 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왜 계속 근데 다 전술이죠. 전술. 들어와. 네. 들어. 그러면서 내가 항복하겠다고 하고 또 우중문이가 있는 막사로 찾아가잖아요. 여수장 우중문 씨. 외워도 되겠습니까? 네. 중문아. 나야 문덕이. 너 만족했으면 이제 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닙니까? 신책, 구천문, 묘상궁지리 뭐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맞나? 외워요? 그거 맞나요? 이러니까 오 할 수밖에 없어요, 알정빈이. 아니 어떻게 이걸 외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같은데. 그럼 왜 얘기를 끝냈어요 처음에? 아니 이거를 이런 상황을 외울 어떻게? 줄은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신기로운 어떤 방책은 이제 하늘에 닿았고 묘한 계산은 이제 이미 땅에 다 이뤘으니. 근데 저는 다 외워봐야 뭐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마스크 쓸 때 유의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보면 다 외우세요? 무슨 소리 그런 거 저는 못 외워요. 그냥 이거는 이러겠다. 뭘 외워요? 그쵸. 저는 못 외워요. 읽질 않아서 안 외우는 거지. 읽었으면 외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짱이다. 부럽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이 쳐들어간 게 그 항복하겠다고 하고 간 게 그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아보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수나라 군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 100일치 식량을 다 지고 오게 했대요. 근데 이제 수양제가 잔치하러 왔나 그냥. 아니 자기가 이제 우리 뭐 10일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10일 만에 끝날 거 왜 내가 다 들고 가야 돼? 이거. 100일치를 왜 들고 가? 버리고. 주변에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얘들이 식량을 버렸답니다. 이러니까 도망가는 그러니까 계속 물러나주면서 모든 식량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거나 없애거나 막 가져가거나. 먹어야지 주워서. 그냥 가서 점령은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싸우는데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막 자꾸 뒤통수는 쎄하고 앞으로는 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 늪으로 빠져내는 느낌이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는 거. 그런 어쩔 수 없죠. 이제 평양성까지는 가야 되니까.
진정한 길치는 진짜 내가 가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쵸?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그러니까.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랬구나. 그렇지. 거기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는 정말 뭐 황제한테 보고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지나다 생각이 나서 그냥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치는가를 확인하기 온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이거 이제 게임 끝났다. 그래서 이제 왜 그걸 남겨주는 거죠. 치를 하는. 시를 하나 던져주고 오는 거죠. 대단합니다. 중문아 아까 그거 했던 그렇죠. 거 나야. 중문아 나야 내가 한숨을 풀게. 너 할 만큼 했잖니. 가라 이제. 그리고 연개소문 있잖아요.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조직적인 적법왕을 가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왕을 죽이잖아요. 보장왕 내세우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첩보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러니까 영량왕이 있거든요. 네네. 영량왕이 있을 때 이제 을지문덕 있고 수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이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량왕은 평원왕이라고 그 아버지가 평원왕인데 평원왕이 수나라에 대비해서 네. 힘을 길러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량왕 때까지는 고구려의 천하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국의 천하관이 따로 있지만. 근데 이제 영유왕이 왕이 되면서 네. 조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양까지 당나라에. 영양가가 없네. 아니 영량왕까지는 좋았죠. 영양까지는 영양가가 영양가는 있고. 그래서 강경파들 있잖아요. 항상 보면. 네네네.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대당 강경파들이 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죽인 거예요. 영유왕을. 죽일만 했네 그러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네.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데 아들들이 왜 지리멸렬하잖아요. 아 개소문 아들. 그렇죠. 네. 소문이 안 좋다. 그래서 개소문이 났잖아. 올.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첩보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아들들이 다 자기의 또 첩보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부로 이제 들어오겠죠.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심어놓은 간첩에 의해서 또 역공당, 역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정보 조직을 반드시 국내와 국외를 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CIA는 해외, FBI는 국내, 이스라엘은 모사드는 해외, 신베트는 내부. 딱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분이 안 돼 있죠? 우리는 안 돼 있죠. 뭐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모르죠. 네. 그리고 삼국 시대에는 간첩으로 많이 활용했던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스님. 네, 스님을 많이 활용. 스님. 스님 어디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외국도 서양도 마찬가지 선교사가 사실 또 네, 선교사. 예. 그러니까 종교인은 사실 제일 그 세속을 초탈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예.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도 잘 털어놓고, 음. 그렇죠? 그렇죠. 고백성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을 사실은 간첩이 할 때는 선택할 때도 그게 좋죠. 종교는 또 종교는. 국경도 없으니까. 맞아요. 종교는 국경이 없지만 종교인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황우석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이 역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학대사. 아 무학대상 간첩이라기보다는 좀 뭐 넓게 보면 무학소주? 도움을 줬으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 어떤 대사가 좋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도침 도침 스님. 스님. 스님이 있고요. 덕창이라는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덕창? 예. 처음 몰라요. 덕창은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에 잡혀 있을 때 김유신이 결사대 3,000명을 조직해요. 그리고 고구려를 쳐들어가겠다. 3,000명으로요? 예, 예. 생각 이상으로 그 김유신이 전설이 어떤지 아시죠? 김유신? 고구려의 점쟁이였던 추남의 환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추남의 환생이? 추남. 이름이 춘남. 추남. 추남? 예, 못생긴 남자 할 때 그 추남 할 때 그 한자는 다른 건데요. 예. 어쨌든 추남이란 그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 왕이 그 막 이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그 점을 쳐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왕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왕비가 길길이 날뛰겠죠. 순 엉터리라고.
그래서 죽었구나. 아니 아직까지는 안 죽이고 이제 테스트.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쥐 한 마리를 넣어놓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라. 그랬더니 맞췄어요? 그러니까 맞추긴 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8개의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넣어놓기는 한 마리만 있었으니까. 네네네네. 죽였던 거죠. 근데 죽는데 내가 신라의 그걸로 태어나서 맞아. 꼭 그런 얘기죠. 원수를 갖겠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제 쥐를 갈라 보니까 새끼 7마리가 있는 거예요. 설화예요? 그냥 막 근데- 전설이에요. 설화예요. 전설. 굳이 뭐 쥐 배를 뭘 갈랐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가 김유신을 두려워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을 죽이려고 간첩을 파견해요. 네. 김유신에게 백석이란 간첩을. 고구려에서 예, 예. 진짜 고구려 간첩 자객을 아니에요? 보냈다. 네. 암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구려로 데려가려고요. 백석이 김유신을 예, 김유신이 화랑이잖아요. 네. 포석을 해서. 자기 밑에 낭도로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형 놀러 가요 이렇게. 형. 형 고구려 치고 싶잖아. 고구려 가긴 가야지 우리도. 오늘 내가 길 좀 아니까 갈래? 오늘? 어. 근데 뭐 우리 아직 병사 이렇게 확실히 아니, 많지 않죠. 우리 둘이 가면 돼. 내 길도 둘이 잘 가자고? 알거든. 그럼. 몰래 갔다 올까 그러면? 그럼 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설화적인 현상이 많은데 가다가 네. 여자 3명을 길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아예 끝났네 그러면. 2대 3이에요? 2대 3이? 그래서요? 그 여자 3명이 신라를 지키는 호국신인 거예요. 아. 김유신만 따로 불러가지고 간첩이라지. 말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백석한테 말하던데 갑자기 놓아둔 거 있고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 근데 이제 백석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가자. 해야지. 가자. 세. 아니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아, 여자들 형. 나 아까 걔 얼굴 봤잖아 여자애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간 거죠. 가서 백석도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걔도 죽었네 그러면. 죽었죠 이제. 아, 나는 고구려 사람인데 추남이 환생한 사람이란 얘기가 있어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죽죠. 누구한테? 살려주겠어요 유신이가. 걔한테. 말도 죽이는 애인데. 뭐말 죽이. 그랬구나. 하여튼 뭐 치열한 삼국 사이에 첩보전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나라가 죽느냐 마느냐니까 당연히 뭐. 재밌으면 1시간 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삼국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네요. 충분히 뒤에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는 떡국열차 4교시로 뵙겠습니다.